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자,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2023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아고등학교 문제는 광명에 있는 9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진송고등학교와 맞물려서 학교 난이도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시험 문제의 범위는 상학함수의 활용과 수학적 기납법까지, 즉 이번 시험은 수열 싸움이었다.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삼각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17문제는 수열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수열 싸움이었다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레벨이 7개, 중레벨 9개, 상레벨 4개. 그러면 중상 레벨이 13개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하 레벨 문제가 한 30%, 즉 하 레벨이 한 35%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 비율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내려면 혹은 어느 정도 쉬운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기본 문제 위주로 공부를 술술술술 풀다가 와 이게 문제가 좀 어렵네 라고 하려면 하레벨에 적어도 한 60% 정도는 되어줘야지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조금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레벨이 35%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 아이들이 그나마 문제를 풀었지만 8번부터 한 13번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조금 고민은 했겠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칩니다. 그런데 한 13번 아니 14번부터는 아이들이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채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혹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중상 레벨의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객관식 16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16번 문제는 수능 특강 레벨 2에 나왔던 문제죠. 수능 특강 레벨 2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레벨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17번 문제도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이게 어떤 문제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보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17번은 그나마 조금 할만했을 수도 있는데 17번이니까 결국엔 시간 싸움이었을 거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18번도 마찬가지죠. 18번도 보시면은 작년에 수능 15번 문제였습니다. 수능 15번. 수능 특강이 아니고 실제 수능에 출제되었던 15번 문제가 이번 학교 시험 문제에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완전 생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노가다 문제죠. 하나하나 대입을 다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열에서 능숙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한 10분은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 문제를 풀려면 10분은 투자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풀 수도 없었겠지만 풀었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서술형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 2번도 문제가 사실은 건들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 요 문제들 아까 봤던 요 네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요즘 광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모두 모아놓고도 공통적으로 했던 전달사항이기도 했는데 문제를 한 문제 1번, 2번 문제를 하나하나씩 본다면 제일 마지막 20번이건 21번이건 19번이건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를 하나씩 보면은 아이들이 이거 할만한데 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문제 하나를 주고 야 너가 이 문제를 한 10분 줄 테니까 풀어볼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이라는 특성상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모여있는 특성상
요런 문제들을 학교 시험 내에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거의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죠. 실제로 이번 소아고등학교 문제에서 맨 뒤에 두 문제, 맨 뒤에 두 문제는 건드린 친구가 거의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고등학교에서 문제를 1번부터 끝번까지 한 개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전교에 몇 명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많이 봐야 3명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두 문제 이상을 아예 손도 못 대고 찍다시피 문제를 했을 거고요. 왜냐면 시간이 모자랐을 거니까. 그러면 그 두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를 맞냐 안 맞냐로 이번 결정은 되는 거라고 보시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교에 90점을 넘긴 친구가 90점 이상이 한 명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0점 넘긴 친구 한 명 있고 80점대가 어느 정도 있다. 80점대가 조금 있다. 그래서 80점 초반이 되면은 80점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2등급 컷에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스피드 게임이었다. 스피드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문제 유형을 단순하게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을 정리해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이법이 떠오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즉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학교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더 중요한 거는 기본기죠. 누가 더 기본기가 탄탄하냐, 누가 더 중간 레벨의 문제를 실수 없이 능숙하게 빨리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만 풀어야지, 진성고등학교, 소아고등학교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여져 있는 친구들한테만 하는 얘기죠. 그러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그런 문제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 레벨의 문제를 다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학교 난이도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시험이었다. 소아고등학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정된 거죠. 이제 소아고등학교가 예전 진성고처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전교에 5명 이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능숙하게 풀 수 있는지의 싸움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희 하피수학은 당연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학원에 많은 친구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어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충분하게 많은 연습을 시키고 충분히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이죠.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편한 길이 없다는 거죠. 누가 더 힘들었냐, 누가 더 고통스러웠냐,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어렵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